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의 밝은 미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선의 기쁨을 누린 분도 그리고 또 낙선의 아쉬움을 남긴 후보도 모두가 다 울산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으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랭킹으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한 주간 울산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역 곳곳에 걸렸던 선거 현수막.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이 현수막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부는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쓰레기가 돼서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뿌려진 명함이나 또 불법 전단지에 눈살집 뿌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특별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로 불법 광고물을 낸 사업장에 폭탄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불법 광고물을 더 이상 길에서 발견하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울산의 첫 진보 교육감이자 여성 교육감인 노우키 후보의 재선 성공 소식, 이번 주 랭킹 뉴스 3위에 자리했습니다. 새로운 울산 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노우키 당선인의 약속이 앞으로 울산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차기 울산시장으로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 김두겸 당선인인데요.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청장을 거쳐 울산시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김두겸 당선인. 그가 그리는 울산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 인물 초대석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의 관심은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가장 집중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부터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울산시장 선거와 또 동구청장을 제외한 구청장 선거까지 4년 만에 국민의힘이 탈환했는데요. 민주당이 석권했던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앞으로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울산시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를 했어요. 네, 이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6곳 중에서 네. 5곳을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는데요.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던 이 서동훈 남구청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현역은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시장, 구청장들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광역의회 성적을 보면요, 지금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이 사실 더 굴욕적인 이제 성적표를 얻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광역의회에서 이제 22석 중에서 17석을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고 21석을 이제 국민의힘에 내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 판세가 4년 전보다 사실 비교를 하자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사실 충분히 가능했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교육감 선거라든지 동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보다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정말 지역 이슈라든지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변은 없었다. 결과를 두고는 이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변은 없었다라는 건 그만큼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진보당 관련해서 그쪽에서 그 김정은 후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부청장이 네.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종훈 후보는 2011년에 네.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동부청장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된 거는 11년 만에 재입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진보 정당이 이번에 부활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진보 정당이 울산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울산은 사실 보수 텃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진보 정당이 정치권 안에서 한 축을 맡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균형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내 정치 지형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거대 양당의 체계로 이제 편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소 정당들의 입지가 좀 좁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울산을 살펴봐도 2년 전 총선이라든지 네. 또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이 진보 정당들, 특히 이제 진보 3당들이 사실은 거의 패했습니다. 참패를 이번도 했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예. 거의 그러니까 참패죠. 네. 울산도 이제 이번에 동부청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패하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번 같은 경우 2년 총선 때 그리고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단 한 석도 차지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참패를 거듭했었던 그 진보 정당들이 이번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의미를 살펴보자면 정당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네.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요, 여건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윤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선거 전략으로 이제 견제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민심은 요동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사실 견제론보다는 이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윤풍 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울산에 이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역 이슈를 끌만한 어떤 이슈들이 없었거든요.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석열 그 후보 시절 때 네. 그때 송철호 후보가 추진했었던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든지 네. 또 울산 공항 종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그럴 만한 관심을 끌 만한 지역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판세들을 뒤집을 만한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당선인들에게 좀 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압승을 이제 거두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준 거는 산적해 있는 많은 국정 운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해결하라는 뜻일 거라 보고요. 또 네. 지금 이제 국회 지형을 보면요,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제1야당의 협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1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시대도 우리가 협치를 같이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뭐 이 불법 전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삼산동 가면은 막 난리입니다. 막 그 뿌려져 있고 차에 네. 꽂혀져 있고 이거를 또 막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이제 모임이 줄면서는 사실 이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가 좀 줄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는 다시 또 전단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우 저거 보세요. 네. 뭐 이렇게 친절해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전단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구청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요, 폭탄 전화를 돌리는 방법인데요. 탄 전화요. 예, 이 전단지를 낸 사업장에 이제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더 이상 불법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네. 차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폭탄 전화를 하려면 또 이것도 사람이 필요할 테고
그런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하지는 않고요. 네. 폭탄 전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사업장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서 네. 몇 분 간격에 이제 발신을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면요, 정말 집요하게 폭탄 전화가 자동으로? 온다. 네, 자동으로 거는 방식인데요. 짧게는 3초부터 또 네.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발신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3초 간격으로 이제 발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내내 불법, 그러니까 폭탄 전화가 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초마다 전화를 건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할 틈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보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 전원 전단지 보고 잘못 이 돈 빌렸다가는 이자 때문에 아주 진짜 폭탄 맞거든요. 아니 어쨌든 이게 뭐 남구 쪽도 이런 게 좀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 전단지가 많은데요. 이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남구에서 4천 개가 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천 개가 넘는 사업장이 구청에 전화를 한 것만 2,600만 통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런 전단 날리는 사람들은 야 이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 이거 못하겠다 네,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전화가 오니까요. 이제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전화를 해서 네. 제발 좀 폭탄 전화 좀 걸지 마라 이렇게 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장은 또 이제 발신 번호를 차단을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그러겠죠. 발신번호 네. 차단해서 우리는 계속 영업할 수 있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냐면 예비 번호를 200개를 만들어서요. 200개를 만들어서 이 200개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이쪽에서 발신 제한 걸면 다른 번호로 해서 그게 네네. 200개가 계속 들어간다. 네네네네. 아 이거 엄청나네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 이쪽 이렇게 뭐 불법 전단 돌리는 사람들은 야 이제 못하겠다. 근데 이게 전단지가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번호로 해서 또 계속 날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줄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하루에도 이제 뿌려지는 길거리에 이제 그 전단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이제 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단속을 하러 나가면은 이제 불법 전화가 많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폭탄 전화가 많이 있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전단지가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때는 민원이 많거든요. 하루에 한 50건 정도 되는데요. 이제 불법 광고물을 좀 치워달라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효과를 좀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저러다가 이제 비 오잖아요. 그럼 치우는 분들도 힘들고 하수구 쪽에 입구 쪽으로 다 몰려 있고 아주 네네. 정말 보기도 안 좋아요. 네. 아니 거의 저런 거 사라진 것 같은데 유독 울산 지역이 좀 많긴 해요. 네, 예. 아무래도 삼산동 지역은 또 유흥 지역이다 보니까 예.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현수막이 뭐 가득해요. 네, 네, 특히 네. 울산은 후보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자 그러면 그분들 현수막 아직도 좀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자진 철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에게는 과태료가 안 나가나요? 일단은 이제 후보 본인이 이제 설치도 하고 이제 철거도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은 후보자들께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낙선하고 나면 관행적으로 그냥 딱 깨지고 네, 깨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일단 관행적으로 구청에서 자진 철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캠프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건 없습니까? 과태료는 이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애매한 이제 규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 캠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현수막이라는 게 사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쓰레기예요. 네. 이게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현수막에는 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라고 해서요. 이제 폴리에스터가 주 성분인데 네. 이게 이제 사실 땅에 묻으면 썩지를 않는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장갑 등으로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25%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은 다 온라인 선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현수막 사용을 좀 최소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수막을 몇 개를 어디다 달았는지를 분명히 네. 신고를 하게 하고 네. 그 수거까지도 확인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많았는데 이게 썩지를 않잖아요. 네, 낙선한 사람 마음만 썩는 거고. 네, 네. 예.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